나리, 저 같은 과부를 왜 사랑하신다 하십니까? 한 여인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과부가 어떻습니까? 내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요. 한 선비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우연히 만난 두 사람. 한 사람은 남편을 잃고 산속에 숨어 사는 과부. 다른 한 사람은 과거 공부를 위해 떠도는 가난한 선비. 신분도 처지도 다른 두 사람이 만나면서 아름다운 사랑이 싹 텄습니다. 과연 두 사람은 세상의 편견을 이기고 함께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눈 오는 밤에 피어난 순박한 사랑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양에 김성준이라는 선비가 살았습니다. 나이 28, 가난하지만 학문이 뛰어난 선비였지요. 성준아, 이제 장가라도 가야 하지 않겠느냐? 어머니가 걱정했습니다. 어머니, 과거에 급제해야 장가를 가지요. 하지만 벌써 몇 번째 낙방이냐. 성준은 3번이나 과거에 떨어졌습니다. 집안은 가난했고 혼담도 오지 않았지요. 어머니, 이번에는 꼭 급제하겠습니다. 성준은 다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한양은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조용한 곳에서 공부해야겠어. 성준은 충주 쪽으로 향했습니다. 산속에 조용한 곳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겨울 산길. 여러분, 성준이 충주로 가던 겨울이었습니다. 산길을 걷는데 갑자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날씨가 변하는구나. 처음에는 조금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졌습니다. 큰일이구나. 이대로는 눈은 쏟아지듯 내렸고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준은 길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를 여러 번.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이대로는 죽겠구나. 그때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기, 집이 있구나. 성준은 마지막 힘을 다해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과부 은채. 산속 깊은 곳에 작은 초가집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은채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지요. 나이 25, 1년 전 남편을 잃은 젊은 과부였습니다. 오늘도 눈이 많이 내리네. 은채는 홀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외로운 저녁이었습니다. 그때 콩콩콩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밤중에 누구지? 은채는 놀라 일어났습니다. 이보시오. 누구 없소.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오? 은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지나가는 선비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와서 하룻밤만 묵어갈 수 없겠소. 은채는 망설였습니다. 과부인 내가 사내를 드리면. 하지만 밖의 목소리는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문을 열어주시오. 은채는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한 선비가 눈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저대로 두면 얼어 죽겠구나. 은채는 결심했습니다. 들어오세요. 하지만 이상한 짓은 하시면 안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첫 대면. 은채가 문을 열자 성준이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온몸이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어서 불 앞에 앉으세요. 은채가 화로 앞을 가리켰습니다. 성준은 떨리는 손으로 불을 쬐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촛불 아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성준은 생각했습니다.
참 아름다운 분이시구나. 은채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맑고 고왔습니다. 은채도 성준을 보았습니다. 좋은 눈빛을 가지신 분이구나. 성준의 눈빛은 맑고 정직했습니다. 선비님, 옷을 말리셔야겠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은채가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죄송하지만 돌아가신 남편의 옷입니다. 괜찮습니다. 감사히 입겠습니다. 성준은 옷을 갈아입고 다시 나왔습니다. 배고프시겠어요. 저녁을 드리겠습니다. 은채가 소박한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보리밥과 된장찌개, 김치. 변변치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이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성준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시군요. 아닙니다. 변변치 못한데. 둘은 마주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왠지 편안한 느낌이었습니다. 선비님은 어디로 가시는 길이셨어요? 과거 공부를 하러 갑니다. 조용한 곳을 찾아서요. 과거 공부라니. 훌륭하시네요. 아닙니다. 벌써 3번이나 낙방했습니다. 성준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은채의 말에 성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지요. 멋지세요. 은채가 미소 지었습니다. 성준도 물었습니다. 부인은 어떻게 이런 산속에 혼자 사십니까? 은채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남편이 1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아,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병이 깊어서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가족은 안 계십니까? 시댁에서 제가 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남편만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곳으로 왔습니다. 성준은 은채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정말 의리 있는 분이시구나. 둘은 밤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책 이야기, 세상 이야기.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함께 보낸 며칠. 다음 날 아침 눈은 그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온통 눈으로 뒤덮여 있었지요.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면 당분간 못 가시겠어요. 그러하군요. 성준은 며칠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성준은 은채를 도왔습니다. 제가 나무를 패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러지 않으셔도. 은혜를 갚아야지요. 성준은 부지런히 나무를 패고 눈을 치웠습니다. 은채는 성준의 따뜻한 밥을 지어주었습니다. 선비님, 진지 드세요. 고맙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은채 낭자, 이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저는 글을 잘 모릅니다. 그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준이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은채는 눈을 빛내며 들었습니다. 참 좋은 이야기네요. 그렇지요? 이 책은. 둘의 대화는 끝이 없었습니다. 마음의 변화. 며칠이 지나면서 성준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은채 낭자를 사랑하고 있구나. 은채의 웃는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은채가 밥을 짓는 모습, 책 이야기를 들을 때의 눈빛.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고민이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선비. 은채 낭자는 과부.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는가. 은채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상해. 성준 선비님만 보면 가슴이 뛰어. 하지만 나는 과부. 제가는 생각도 못할 일인데. 두 사람은 서로 마음이 있었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길을 갈 수 있겠습니다. 성준이 짐을 꾸렸습니다. 은채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벌써 떠나시는구나. 은채 낭자,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했어요. 두 사람은 마주 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안녕히 가십시오. 은채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성준이 발걸음을 옮기려는데 잠깐만요. 은채가 불렀습니다. 예. 이것을 드리고 싶어요. 은채가 작은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먹을 것 좀 넣었어요. 길에서 드세요. 성준이 보따리를 받았습니다. 손이 마주쳤습니다. 두근두근. 두 사람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진심을 말하다. 은채 낭자. 예. 저는 낭자를 사랑합니다. 성준이 용기를 냈습니다. 은채는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선비님, 저는 가난한 선비입니다.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만은 진실입니다. 저는 과부입니다. 제가 할 수 없는 몸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성준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부가 어떻습니까? 저는 낭자의 마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낭자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은채도 고백했습니다. 저도 선비님을 사랑합니다. 은채. 하지만 안 됩니다. 제가 선비님께 짐이 될 것입니다. 짐이 아닙니다. 낭자는 제 삶의 빛입니다. 성준이 은채를 꼭 안았습니다. 은채도 성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함께 가기로. 은채, 나와 함께 갑시다. 어디로요? 어디든 좋습니다. 함께라면. 하지만 선비님은 공부를 하셔야. 공부는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낭자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은채는 고민했습니다. 정말 함께 갈 수 있을까? 하지만 성준의 눈빛을 보니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분은 진심이시구나. 좋아요. 함께 가겠어요. 정말입니까? 예. 선비님과 함께라면 어디든 가겠어요. 두 사람은 기뻐하며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오냐, 성준아. 어머니가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은채를 보고는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 여인은 누구냐? 어머니, 제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뭐라고? 성준이 모든 것을 설명했습니다. 폭설 속에서 만난 것, 사랑하게 된 것. 그런데 이 여인은 과부라고? 예, 어머니. 어머니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안 된다. 어머니, 과부를 며느리로 들일 수는 없다. 은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역시 안 되는 일이었구나. 어머니의 반대.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성준아, 내가 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알겠다. 하지만 과부를 제가시키는 것은 어머니, 저는 은채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느냐? 세상이 뭐라 해도 상관없습니다. 모자간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은채는 방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어. 선비님께 짐만 되는구나. 성준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은채, 울지 마시오. 선비님, 저는 그냥 돌아가겠어요. 안 됩니다. 성준이 은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께서 반대하시더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할 것이요. 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뿐이요. 어머니도 낭자를 알게 되면 마음이 바뀌실 것이요. 정성으로 마음을 얻다. 다음 날부터 은채는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진지 드십시오. 어머니는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은채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성껏 음식을 만들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기침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 혹시 어디 불편하십니까? 필요 없다. 제가 산에서 약초를 배웠습니다. 기침에 좋은 차를 다려드리겠습니다. 은채는 산에서 배운 지식으로 약초차를 만들었습니다. 어머니, 드셔보십시오. 어머니는 마지못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맛이 괜찮구나.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칠 후 어머니의 기침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내가 만든 차가 효과가 있는 것 같구나. 다행입니다, 어머니.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은채를 불렀습니다. 은채야. 예, 어머니. 이리 와서 앉거라. 은채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네, 정성을 보았다.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집안일하고 나를 돌보고 당연한 일입니다, 어머니. 그리고 내 마음도 알았다. 내가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은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과부든 아니든 내 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잘 모신다면 그것으로 족하다. 어머니, 성준이와 혼인하거라. 정말이십니까? 은채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 너희 둘이 좋다면 내가 뭐라 하겠느냐. 은채는 어머니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조촐한 혼례. 며칠 후 두 사람은 조촐하게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담긴 혼례였지요. 오늘부터 우리는 부부가 되었소. 예, 서방님. 은채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성준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부부가 되었구나. 첫날 밤 두 사람은 신방에 마주 앉았습니다. 은채. 예, 서방님. 우리 평생 함께 합시다. 예, 서방님. 저도 서방님과 영원히 함께 하고 싶어요. 성준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소, 은채. 내 곁에 와 주어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서방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두 사람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급제.
서방님, 힘내세요. 고맙소, 은채. 성주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급제하셨습니다. 성준이 마침내 과거에 급제한 것입니다. 은채, 은채. 성준이 집으로 달려왔습니다. 내가 급제했소. 정말이에요? 그렇소. 은채가 성준을 껴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서방님. 당신 덕분이요, 은채.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잘했다, 성준아. 행복한 나날. 성준은 관직에 나가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은채는 현숙한 아내로서 성준을 내조했지요. 몇 년 후, 은채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서방님, 아들입니다. 아들이라니. 성준이 기뻐하며 아들을 안았습니다. 우리 아들. 고맙소, 은채. 저야말로 감사해요, 서방님. 그 후 딸도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손자 손녀를 무릎에 앉히고 행복해했습니다. 참 좋구나.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니. 어머니, 모두 어머니 덕분입니다. 은채가 어머니께 감사했습니다. 아니다. 내 정성 덕분이지. 성준과 은채는 백발이 되었지요. 하지만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마루에 앉아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방님, 기억하세요? 뭘 말이오?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어요. 그렇지. 어찌 잊겠소. 성준이 은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었소. 저도요, 서방님. 폭설 속에서 낭자를 만난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소. 은채가 성준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저도 서방님을 만나 정말 행복했어요.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손자, 손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성준과 은채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건 말이다. 눈이 엄청 많이 내리던 겨울날이었단다. 성준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폭설 속에서의 만남, 사랑의 고백, 어머니를 설득한 이야기.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습니다. 와,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 이야기 너무 좋아요. 우리도 그런 사랑하고 싶어요. 성준이 아이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단다. 은채도 말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존중하고 아끼면 평생 행복할 수 있단다. 영원한 사랑.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눈은 여전히 조용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성준과 은채는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은채. 예, 서방님. 다음 생에도 만납시다. 예, 서방님. 다음 생에도, 그 다음 생에도 계속 함께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폭설 속에서 시작된 인연은 이렇게 평생의 사랑으로 이어졌습니다. 가난한 선비와 젊은 과부. 세상은 두 사람을 이상하게 보았지만 두 사람은 서로의 진심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다른 두 사람이었지만 진심으로 사랑했기에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의 편견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은채처럼 정성을 다하고
성준처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사랑도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폭설 속에서 피어난 사랑. 그것은 눈처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